안녕하십니까. 유니콘을 꿈꾸는 스타트업의 이야기를 듣다 스타트업 인사이트의 MC 김홍기입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가시면 간호사 선생님과 의사 선생님을 만납니다. 하지만 진단과 시술과 수술을 위한 다양한 장비들에 대해서 눈길을 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심장혈관 중재술 로봇을 만들고 계시는 LN 로보틱스의 최재순 교수님 모시고 특별한 기업 과정 심리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수님 자료를 보면서 야 이거는 참 맨날 우리가 병원 가면 뭐 이렇게 GE 로고 이렇게 있고 그죠? GE 로고밖에 못 본 것 같아요. 큰 거는. 네. 근데 눈에 잘 들어오죠. 네. 그 큰 기계들은 GE부터 시작해서 뭐 일본급 몇 개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너무 존슨 자랑스러웠어요, 사실은. 이 기계를 보면서 이게 글로벌리 나갈 수도 있겠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걸 설명할 자신이 없어요. 교수님 이 회사도 그렇고 회사 소개, 자기 소개, 그다음 우리 제품 소개 네. 편하게 쭉 순서대로 뭐 편한 네네. 생각대로 왔다 갔다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LN 로보틱스의 대표 최재순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질환 중에 네.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 있고요. 네네. 근데 이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수술을 하질 않고 네. 혈관 속으로 이렇게 가느다란 시술 도구를 이렇게 넣어서 네네. 생긴 거는 무슨 철사같이 생긴 것도 네네. 있고 가느다란 관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시술 도구를 넣어서 혈관을 이렇게 좁아진 거를 넓히거나 네네. 아니면 넓힌 걸 유지를 시켜야 되니까 소위 이제 스텐트라고 불리우는 어떤 이렇게 철망 같은 네. 유지하는 장치를 네. 이렇게 이식을 하거나 그런 이제 그 하는 시술을 우리가 중재술, 뭐 중재 시술 이렇게 네. 부르는데요. 그런 이 혈관 중재 시술을 하는 의사분들의 이 작업을 좀 더 정확하게 그 다음에 좀 더 효과적으로 네. 또 안전하게 네네. 할 수 있게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보조 로봇을 만드는 게 저희의 일입니다. 저희의 일이고 의료 기술의 발전, 네. 의료 공학 기술의 발전 이런 거가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데 이 실제로 임상 현장까지 가는 건 참 드물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보이는 건 다 뭐 GE, 뭐 존슨앤존슨 네. 외국 것만 보이고 네. 우리나라 마크는 없고 그래서 그런 이제 실제 우리 기술의 임상 실용화를 한번 제 손으로 해보자.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두렵고 부담은 됐지만 기업을 하나 만들어서 네. 실제로 해보자 해서 이제 만들게 된 기업이고요. 숙련된 의사를 만들기 위한 끊임없는 트레이닝 과정에서 체화되는 것들을 기술적으로 로봇화하면 개인의 체화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기계화 시키고 표준화 시켜서 기계가 그런 것들을 보완해 줄 수 있으니까 흔들림 없이 폭을 줄여줄 수 있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이게 그 로봇을 쓴다는 게 네. 단지 기계를 하나를 더 이렇게 추가한다의 차원이 아니고요. 네. 로봇은 그 안에 굉장히 좋은 컴퓨터가 결국은 따라 그렇죠.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컴퓨터를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가능성들을 많이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이제 숙련된 의사분들도 손은 굉장히 뭐 좋죠. 당연히 좋은데,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 혈관 시술의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속을 봐야 되니까 네네. 엑스레이를 이렇게 틀어놓고 네. 봐야 되거든요. 조영제를 쏘아가면서 봐야 되는데 다 이제 몸에 안 좋은 그 기구이고 또 약물이고 이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보이지 않는 거를 아주 최소한의 장치와 약물을 써서 보고 판단하려니까 어렵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판단을 도와주는 그런 영상의 희미한 부분들을 뭔가 강조해 주거나 네. 자동으로 분석해 주거나 또 뭔가 어려운 이 해부학적인 구조가 있는 거를 미리 좀 이렇게 도움을 주거나 정보를 주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가 로봇과 같이 들어가 있는 컴퓨터의 인공지능이 이걸 도와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숙련된 의사분들에게 이제 그런 기능을 우리가 제공을 할 수 있고, 그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숙련도가 이제 과정 중에 있는 분들은 이런 기계를 쓰면 보다 더 안정되게 편안하게 이 시술을 잘 할 수 있는. 사실은 가장 환자가 많은 건 이 심장혈관인데 심장혈관을 생각해 보시면 물론 이제 그게 아주 부드러운 도구긴 한데 철사를 심장혈관 속으로 내가 막 밀어넣고 있고 환자가 깨 있거든요. 사실은 긴장도가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이게 시간적인 제약이 있고 엑스레이를 마냥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긴장을 덜고 엑스레이 픽복도 없이 차분하게 앉아서 화면에 나오는 정량적인 숫자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시술을 하면 훨씬 더 편안하게 또 정확하게,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기계를 써서 나한테 뭐가 좋을까 싶은데 그 기계를 써서 그 의사분이 나에게 더 편안하게 안전하게 시술을 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그런 효과들이 로봇이 들어가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일들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는 결국에는 경험의 부족을 메꿀 수 있는 다른 사람의 경험을 다 축적해서 맞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거여서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저희도 좀 개발을 하고 있는 부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인공지능 최근의 기술 중에 이제 중요한 좋은 기술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배우는 거, 자기가 배우는 건데 이게 그 많이 이제 빅데이터를 갖고 배우는 것도 있지만 아주 잘하는 사람의 그 정연된 이 동작, 정보 요것만 갖고서 확 배우는 거. 우리 뭐 운동하시면은 이렇게 원포인트 레슨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하는 의사들의 잘하는 술기만 모아서 그걸 이제 모방을 하면서 로봇이 배워내는 그런 기술들이 있거든요. 저희도 이제 그런 기술을 여기 접목을 시켜서 사실은 미래에는 그걸 보는 거죠. 이게 그냥 뭐 A 병원의 잘하는 의사, 근데 그 의사의 기술이 학습된 로봇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그 똑같은 그렇죠, 기술로 복제된 할 수 있는. 근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술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건데 이제 동작이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제 혈관은 상대적으로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잘하는 의사분들의 뭔가 이렇게 노하우적인 동작이 있거든요. 특징적인 동작. 그런 걸 이제 인공지능이 익혀서 그렇게 해서 이걸 이제 로봇에 담으면 이게 보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어디 안 가도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피폭 관련해서 제가 이제 그 교수님 자료 읽으면서 그 수술방에 있는 그 관계자들, 의사부터 해서 엑스레이를 끊임없이 쏘아야 되니까 환자나 그걸 진짜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양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많지는 않은데 사실 병원에서 이제 CT를 찍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적은 양이긴 한데 근데 문제는 의사는 좀 얘기가 다른데요. 의사는 시술을 하루에 하나 뭐 1년에 하나가 아니라 수백 건 뭐 하니까 근데 이제 이게 시술을 한 번 할 때 오래 시술을 이제 긴 어려운 시술을 하면 연간 허용된 방사선 양의 한 3분의 1 정도가 한 번 시술해서 다 맞게 되거든요. 그렇구나. 이 의사들, 의료진들의 이제 방사선 피폭은 상당히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무슨 납가운도 있고, 뭐 이렇게 차폐 막도 있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걸 하면 납가운을 입으면 이제 근골격계 질환이 또 생기는 거고, 손에 이제 움직임이 방해가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뭐 차폐막도 있고 하지만 어떻든 이제 시술을 하는데 아주 최적의 환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그거 다 없이 그냥 안 맞고 하면 제일 좋은데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아주 심플하게 떨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사선 장치가 있으면 거기에서 대략 한 4m 정도 떨어지면 방사선이 거의 0입니다. 떨어지면 되는데 내 팔이 4m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저기에 기계 하나가 있고 내가 그걸 이렇게 원격으로 조종해 가지고서 하면은 방사선을 안 맞고 딱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이제 필요가 그게 로봇이 하는 건 거예요. 그 교수님 이제 그 자료에 보면 그러니까 머리보다 손이라고 해야 되나? 뭐 표현 정확하게 어떻게 되죠? 핵심은 머리보다 손에 있다. 핵심은 그게 이제 소위 우리 그 칼잡이? 그를 맞습니다. 말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뭐 머리가 중요하죠. 머리가 중요하고 뭔가 지능적인 기술, 뭐 인공지능 기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목적하는 의료 기술을 잘 구현해낼 수 있는 기계 장치가 일단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계 장치가 메커니즘이 실제로 그 어떤 시술, 뭐 수술 혹은 어떤 뭐 다른 어떤 이 작업에 적합한 좋은 기계 장치가 일단 만들어지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이제 지능이 이제 붙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저희의 경쟁사가
어떤 기계 구조를 이제 처음 사실은 제안을 했었거든요. 네. 했는데 그 다음 단계로 자동화를 하는 거를 조금 더 앞서서 나가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저는 가만히 보니까 자동화 이전에 그 기계 메커니즘으로는 소위 말하는 이제 고난도 시술들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술에는 이 기계의 구조가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네. 부족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기계 구조 자체가 그런 다양한 시술 도구를 동시에 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구조를 일단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손이 먼저다. 네. 손을 일단 잘 따라가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머리를 따라가는 건 그 다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손이 잘 만들어지면 사실은 이제 그 손만으로도 그렇게 효과를 내지만 그 손에 지능이 붙었을 때는 더 많은 더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거고, 단적인 예가 저희가 이제 시작은 심혈관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이제 뇌혈관 쪽 시술 쪽으로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재밌는 그 모임이 어떤 만남이 있었는데 이 시술은 영상내과에서도 하시고 심장내과에서 하시는데 네. 영상내과에서 시술을 하시는 의사분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시술 도구를 여러 개를 쓰는 건 물론이고 그 여러 개 시술 도구를 정말로 양손에 막 여러 개를 들고 아주 어렵사리 이렇게 복합적인 손 동작을 하면서 이제 시술을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하려면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경쟁사의 제품은 아예 그건 할 수도 없는 거고 저희는 사실은 처음에 심장만 생각하고 만들었지만 이 소위 멀티 채널이라는 이제 여러 개 시술 도구를 복합적으로 다룬 이 구조가 뇌혈관 시술에서는 아예 독보적으로 저희만이 이제 그 시술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강점보다도 이 병원에서 가까이 임상 현장에 가까이 있으니까 항상 고민하는 거는 정말로 필요한 게 뭔가. 네. 그러니까 한번 얘기해보고 이런 게 필요해요. 만듭시다. 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한 10개 중에 9개는 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게 뭔가. 사실은 저희가 이 회사를 하는데 저희 회사의 2대 주주가 심장내과 의사 선생님인데 네. 제가 아주 냉랭하게 질문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계를 왜 만드는가? 그다음 이 기계는 정말로 당신이 쓸 수 있는 기계인가? 네. 당신의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는 기계인가? 네. 그거를 파악을 하고 그거에 맞는 구조, 그거에 맞는 어떤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게 가장 기본이다, 우선이다 네. 생각하는 거죠. 물론 지능이 필요합니다. 지능이 필요한데 그게 먼저이고 그게 되면 훨씬 더 많은 확장은 당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글로벌하게 이제 경쟁하는 회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 인터페이스에서 가장 큰 차이는 햅틱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다른 기계들은 그런 햅틱 기능 없습니다. 없었군요. 햅틱이라는 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전문가분들은 햅틱 그러면 저 끝에 뭔가 하여튼 미세한 센서 구조가 있어가지고 그 아주 미세한 발력을 다 이렇게 센싱을 한 다음에 그걸 뭔가 이렇게 피드백을 해서 내 손에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그 햅틱 피드백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술에서 다루는 기구, 특별히 이제 이 조작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소위 이제 가이드와이어, 유도철선이라는 이거는 굉장히 가늘거든요. 네. 그럼 그 끝에다가 뭔가 센서 구조를 만들 수 없는 건 아닌데 만들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네. 어렵고 비싸지고 또 그게 들어가면은 뭔가 느낌이 달라지니까 그렇죠. 의사분들이 또 잘 안 쓰려고 하고 네. 물론 로봇에 걸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센서 구조를 통해서 가는 햅틱을 연구를 안 하는 건 아닌데 네. 그건 좀 시간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햅틱 렌더링이라고 저희가 네. 이제 용어로 부르는데 의사가 이 장치를 조작해서 시술 도구가 앞으로 전진을 하거나 회전을 하거나 하면 그 전진할 때 속도에 따라서 네. 또 회전할 때 각도에 따라서 뭔가 미세한 이런 이렇게 막 클릭하는 느낌 네. 내지는 뭔가 이게 좀 더 이렇게 속도가 빨라지면은 좀 이렇게 이 발력이 더 세게 오는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을 이제 줍니다. 근데 이제 그게 햅틱 렌더링이 없으면 그냥 허공 중에 막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화면 중에서 와이어가 움직이는 걸 눈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조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분들이 내가 조작을 하고 있나? 뭐 이런. 네. 근데 이제 이런 햅틱 렌더링 기능이 있으면 확신을 갖고 이렇게 조작을 할 수 있는 게 실제로 저희가 동물 실험할 때 초반에는 햅틱 렌더링 기능이 있긴 있었는데 조금 이렇게 단순하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말씀들을 듣고 이렇게 단계별로 뭔가 이렇게 끊어지는 느낌이 난다거나 이런 것들 후반에 구현을 추가했는데 그런 것들을 하고 나니까 훨씬 더 이제 안정적으로 제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떤 내 통제에 있는 느낌이 딱 든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햅틱 렌더링 두 가지 이제 효과가 있는데 해외 제품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앞에 이제 첫 번째 그 정말 저 끝에 부딪히는 느낌을 근데 어떻게 좀 해볼 수 없을까 해서 저희가 사실은 그것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 뭐 디지털 트윈 말씀 많이 드렸지만 정말 컴퓨터 모델링과 또 이 시뮬레이션 연산 기술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시술을 받으시면 시술 전에 혈관 영상을 찍으시거든요. CT를 찍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찍으면 그 영상을 처리를 해서 3차원 모델을 그분의 환자분의 3차원 모델을 구성을 하고 그 3차원 모델은 컴퓨터 안에서 시뮬레이션으로 돌아가고 있고 실제 환자는 시술장에 있는데 로봇이 한쪽으로는 실제 시술 도구를 집어넣고 조작을 하고 그다음에 컴퓨터 시뮬레이터에다가는 내가 이렇게 조작하고 있다는 그 정량적인 수치 정보를 주는 거죠. 주면 이제 그러면 이 동시에 컴퓨터 안에서도 시술이 이루어지고 환자 기술도 이루어지고 근데 이게 옛날에는 이제 시뮬레이션 기술이 좋지 않았을 때는 이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쓸모가 없었는데 요즘엔 시뮬레이션 기술이 좋기 때문에 이게 거의 흡사하게 쫓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와이어를 이제 쭉 끝까지 어딘가를 갔는데 부딪히는 부분에 갔을 때 센서는 없지만 시뮬레이터가 지금 여기 이 위치는 이런 협소한 부위가 있어서 이 정도의 발력이 계산돼서 나온다. 이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이제 피드백을 하면 보조적인 정보를 충분히 의미가 있겠다 해서 그런 이제 일종의 이제 힘 추정에 기반한 햅틱 피드백도 저희가 연구 개발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든 햅틱 피드백이 됐든 햅틱 렌더링이 됐든 의사가 보다 정확하게 안정적으로 이제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인데 뭐 그 면에서는 저희가 제일 앞서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새로 나온 자동차들 보면 뭐 다양한 안전 보호 장치들 있잖아요. 옛날 차와 달리 똑같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안전하게 자동차를 몰 수 있게끔 졸리거나 사각이 있거나 할 때 그거를 방지해주는 기능들이 결국 로봇이고 그런 어떤 프로그램화되고 빅데이터화된 자료를 가지고 끊임없이 경각심을 주고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것 그런 게 아마 이 로봇 우리 교수님이 만드신 심혈관 로봇이 아닐까. 맞습니다. 저희 이제 로봇 안에 이렇게 이제 탑재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말 이렇게 자동으로 시술 도구를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거, 의사의 손을 대신하는 거죠. 그게 있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인지하는 걸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의사가 이 현장에서 한 번에 감당해야 되는 정보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원하지 않았지만 놓칠 수도 있고, 그렇죠. 뭔가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런데 컴퓨터가 같이 분석을 해서 다 읽어서 보여주면 그럼 이제 의사가 훨씬 더 이렇게 안전하게 실수 적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이 안전을 도와주는 인공지능, 그 다음에 자동으로 하는 거는 결국은 자동으로 하면 역시 실수를 막아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술기를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더 중요하게는 환자가 엑스레이를 맞는 거는 한 번이니까 사실 참을 수 있는데 혈관은 사실은 이제 이 부드러운 연조직은 다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혈관의 구조를 보려면은 이 조영제라는 약물을 이제 쏴야 됩니다. 근데 이 약물은 굉장히 독한 약이거든요. 그래서 그 조영제를 쏴서 혈관의 구조를 확인하고 시술을 하고 하는 요거를 이제 숙련이 덜 되신 분들은 이게 판단이 어려우니까 조영제를 여러 번 이제 써야 됩니다. 부득이하게 여러 번 써야 되는데 그런 이제 횟수를 줄이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전체 시술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내가 운전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율주행에 맡겨놓으면은 연료비가 훨씬 적게 되는 거 혹시 아시나요? 맞아요. 이 게이지가 적게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하는 거가 이제 수준이 오르면은 그러면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빨리 일을 해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시술 시간의 단축도, 그러면 따라서 방사선 양의 단축도 효과가 이제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동으로 하는 그것도 인공지능 기술을 열심히 연구를 하는데 어려운 점은 뭐냐면 이게 의료기기니까 안전성을 평가를 받아서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앞서 우리 말씀 나눴던 이제 이런 안전 기능, 뭐 이렇게 모니터링해서 정보를 보여주고 이거는 이제 허가 당국에서 봤을 때 이거는 뭐 환자에게 당장 위해가 되는 게 아니니까 쉽게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동으로 뭘 넣는다, 기계가 이거는 이제 갑자기 긴장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규제 당국에서도 허가를 할 때에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돼서 저희도 이제 지금 상용화를 저희가 했는데요. 식약처의 승인을 받았는데 현재 받은 거는 그런 이제 안전을 보조하는 정보 처리,
위한 인공지능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자동으로 이렇게 시술 도구를 제어하는 것은 아직도 저희가 허가 바깥에 있습니다. 좀 부담스러워서 저희도. 임상허가 뭐죠? 식약처로부터 사용허가를 네. 받은 거잖아요. 네네. 그 이전에 사실 이게 도움이 되는 기계다라는 거를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 사용해 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초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세상에 없던 새로운 기계가 나오면 네. 사실은 인체 대상의 임상 시험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원래는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저희랑 비슷한 목적의 기계가 앞에 있었거든요. 네. 다만 우리나라에는 없었지만 네, 이제 네.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네. 이걸 이제 증명을 한 임상적인 근거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증명할 거는 그 증명된 임상적인 근거를 이런 이제 저희 나름의 어떤 새로운 기술로 더욱더 진보된 형태로 구현을 했다. 네. 그럼 이 기계는 환자에게서 굳이 새로이 검증할 필요가 없고 이 기계 자체의 전기, 기계, 생물학적 이런 안전성 검사를 하면 그것만으로 이제 허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트랙으로 허가를 받았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한국에서는 새로이 만들어진 기계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임상의사분들이 이 기계를 이제 써보고 실증을 이제 해봐야 되니까 저희가 소위 이제 시판 후 임상에 해당하는 그런 임상 스터디를 지금 하려고 이제 준비를 다 마치고 이번 10월 달부터 첫 환자 받아서 이제 하게 될 텐데, 그런 실증 개념의 임상 시험은 진행을 합니다. 하고 미국에서도 저희가 이제 기계를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가보니까 미국 FDA가 그렇다, 당신들의 기계에는 그 앞에 유사한 기계가 있었다, 그래서 동등한 기계로 인정이 된다. 그런데 당신들의 기계를 가지고 한 임상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그럼 우리나라에서 임상해가지고 한국에서 임상 시험을 이제 뭐 충분한 숫자를 해서 자료를 제시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그 서구인들의 어떤 특성이 있을 수 있으니 뭔가 이제 미국에서도 임상을 했으면 좋겠다.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시판 후 임상들은 이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필요가 또 있고요. 또 더 중요하게는 이게 이제 허가를 받는다는 거는 그냥 이 기계를 써도 돼, 요거 허가 받는 거거든요. 쓸 거냐 말 거냐. 근데 써도 되긴 하는데 이 기계를 쓰는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누가 돈을 낼 거냐, 뭐 얼마나 낼 거냐, 요거는 또 다음 얘기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단일 국가 의료보험 체계니까 이제 그런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에서 이 기계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이 가격을 소위 이제 책정을 받고, 또 이걸 누가 낼 거냐, 공보험이 이거를 이제 커버를 할 것이냐, 그거를 하려면 저희가 또 기계를 갖고 실제로 실증한 자료가 제출이 돼야 돼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판 후 임상을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네요, 그죠? 사람의 그렇습니다. 생명과 관련된 주변에 이제 동료분들이나 창업을 원하는 꿈꾸는 후배 교수나 대학원생이 있다면 혹시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까요? 정말 딱 20년도 더 됐죠. 25년 전에 대학원을 졸업할 무렵에 저희 지도 교수님이 그 당시에 이미 선견지명을 가지고 교수 뭐 하려고 하냐, 회사를 해서 뭔가 제대로 된 일을 해라. 근데 제가 절대 안 한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여튼 두려운 일이죠. 사실은 책임도 크고 뭐 경제적으로도 막 집안이 망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두려워서 계속 도망 다녔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계기가 돼서 한 4년 전에 이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근데 지난 4년을 겪어보니까 물론 그동안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정말 발전을 해서 정말 환경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미국처럼 뭐 엄청난 돈이 막 오가고 이런 건 아직은 뭐 아쉽지만, 근데 굉장히 좋은 제도, 또 좋은 자본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도 좋은 실패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도 돼서,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 가지 좋은 기회들을 그냥 정말 한번 누려보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한번 도전도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해보는 거죠. 해보는 겁니다. 굉장히 즐거운, 물론 이제 일은 해야 되지만 많은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즐겁게 하고, 그리고 예전처럼 막 이 하나로 끝까지 이게 아니기 때문에 실패를 해도 그 실패가 정말로 좋은 밑거름으로 이렇게 용인이 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큰 그릇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겁내지 말고 좋은 경험으로 해보시기를
네, 오늘은 LN 로보틱스의 최재순 대표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기술이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분명히 글로벌한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기업으로 여겨졌습니다. 덧붙여 오늘 이 대담은 머니투데이의 김홍일의 혁신기업 답사기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업 인사이트의 김홍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